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비즈 코리아에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연말에 잠시 다녀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이렇게 호흡을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윤기인 코치님하고 사실상 같이 일을 좀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여기하고 인연이 맺어지려고 그랬는지 저희가 이제 새로 그 회사를 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여기 되게 가깝습니다. 혹시 올리엔이라고 스파게티 먹어보셨나요? 예, 그 건물에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오시면 저희 센터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는 행복과 성공, 성공과 행복이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나는 행복하고 싶지도 않고 성공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예, 우리를 살면서 뭐 여러 가지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행복이라는 말과 성공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늘 있다 보니까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더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공에 이제 그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어떻게 깰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분씩 한번 마주 보시겠어요? 예, 두 분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빨리. 예. 없는 분들 빨리 찾아가시고요. 예, 빨리 옆에 빨리 가세요. 빨리. 옆에. 자, 이제 뭔가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파트너 없으시면 안 돼요. 예. 파트너 없으신 분 빨리. 자,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예, 이기신 분, 이긴 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자, 왼손을 가볍게 잡을 거거든요. 잡을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면, 옆에 계시는 분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약간의 에너지를 주려고 해요. 혹시 나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줄 것도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주는 어떤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우리가 악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셨어요? 혹시 없으시면 이제 안 될까? 두 사람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2인 1조만, 2인 1조로 할 거예요. 2인 1조. 두 명씩만 할 거예요. 두 명씩만. 왼손으로.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잡는 거예요. 요래. 자, 요렇게 잡고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오케이? 예,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요번에 이기신 분이 늘 베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진 사람이 우리는 베푸면 그거는 하극상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가 또 높은 자가 그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왼손을 잡으셨죠? 왼손 잡으신 상태에서 진 사람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식은 손등을 때리시면 안 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시면 안 되고 자극만 주세요. 네, 절대로 때리시면 안 돼. 자, 때리는 거하고 자극을 주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잠시만요. 이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10번 할 거예요, 10번. 10번에서 이길 때마다 도와주세요. 준비, 시작! 뒤에 빨리 하세요. 뒤에도 빨리.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조금 서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네. 자, 10번 다 이기신 분. 네, 10번 다 이기신 분 없죠? 10번 다 지신 분도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 약간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약간 의심이 올라오던가요?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예, 이기신 분은 진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 주도록 할게요. 예, 살짝 여기는 같이 좀 주물러 주세요. 꼭꼭꼭 주물러 주시고, 예, 특히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목 근육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좀 이렇게 안마를 해주시고, 예, 앞에 거랑 두들겨도 주세요. 살살 두들겨도 주시고요. 예, 예, 좋습니다. 툭툭툭 두들겨도 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되로 받아서 말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받고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말 해주니까 기분 좋으셨죠? 예, 이제 돌려줄 거예요. 예, 말로 돌려줄 건데 10배를 돌려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는 말을, 이 말이 되나? 말로 말만큼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마를 받으신 분이 안마를 해주신 분을 쳐다보면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칭찬. 예, 칭찬을 한 30분 할까요? 예. 예, 당신이 이런 면이 좋아요. 저런 면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서로 가능하다면 한번 간단하게 안아줘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분이에요. 이런 기분으로 복권을 사면 걸릴 확률 조금 높아집니까? 네, 그죠? 이런 기분으로 일을 한다면, 이런 일로 뭔가를 한다면 내한테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결혼한 분들은 혹시 아기가 있다면 혹시 이런 기분으로 우리 아기를 본다면 아이가 잘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지만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큰 비법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저희가 실제 스포츠 현장에 가서 정말 국가대표나 올림피언들을 만나보고 프로 선수를 만나보면 정말 잘하는 선수와 잘하지 못하는 선수가 분명히 나눠진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축구 선수가 프로 구단에서 1부 리그 뛰려 그러면 0.08% 정도의 확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3년을 살아남으려 그러면 엄청난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어렵대요. 자, 그런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상 사회 살면서 뭐 그렇게 공부를 잘했거나 엄청나게 성공했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마음, 그거를 가진 조직 문화, 그 다음에 동료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성공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포비즈 코리아가 첫 단추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냐? 단단히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코칭을 했고요. 국가대표, 프로선수, 그 다음에 이런 구단에 가서 코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넘어가나요? 잘은 넘어가네. 이런 장면들, 여러 장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요. 도와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네. 얘가 뭐 사람을 타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스포츠인도 아니고요. 스포츠를 전공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LG에 입사해서 10년간 근무를 했었고 여러분들처럼 직장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나원과 미래원에서 이제 외부 강사로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관련된 그런 경영 스킬들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토탈 그렇게 치면 한 33년을 교육 분야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한 지는 20년이지만 스포츠 코칭을 한 지는 7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소위 말하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스포츠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리그 속에서 뭐가 성공을 만들고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 것 같았고 결론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됐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강에 100% 만족하기 위해서는 뭔 비법이 있을까요? 결심입니다. 성공은 첫 번째 결심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다. 자, 지금 결심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성공하기 싫다. 없죠? 다 결심하셨죠? 오케이. 옆에 분한테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말을 해주세요. 네. 왜냐? 성공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심한 자만이 그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심과 더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죠?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꼭 한 가지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나는 꼭 실천할 것이라는 결심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뭘 하실 건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찾아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하도 이런 말을 하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것도 빙이 더 좋다고 그래서 빙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책에 다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한 권 정도 성공과 관련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혹은 없더라도 늘 유튜브나 뭐 이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군가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누가 했던 것들이에요. 없는 걸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은 넘쳐나고 몰라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걸 저는 결론적으로 내렸습니다. 아, 책에 다 있는 것들이더라. 예, 구글 다 검색하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책도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얘기합니다. 성공, 성공, 성공.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저는 가져왔습니다. 그 글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자, 여기 계신 분 다 평범한 사람이다,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 비범합니까? 평범한 일들입니다. 단, 포비지 코리아에 계신 분들은 그 일들을 비범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경쟁사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지 않나요? 저 또한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비범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글을 떠올리면서 또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떤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에요. 운이 있어야 된대요. 복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성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난 지질이 복도 없어.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그렇죠?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요. 당신은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분이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복이 많고 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을 만들고 복을 쌓아가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비범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좋고 수능 점수 좋고 뭐 좋은 학과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 그렇게 다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학력이나 지식이나 가방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복이다, 운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했을 때 운은 나한테 그냥 오는 건가? 만들어지나? 그냥 조상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범하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운과 복을 스스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죠? 오타니 쇼헤이라는 친구입니다. 뭐 기분 나쁘죠? 상당히 살짝은 좀 기분, 그렇지만 배울 건 배워보자고요. 이 친구의 올해 연봉이 3천만 불입니다. 추신수가 받았던 2020년 연봉이 약 2천만 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기분이 그래서 살짝 나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2024년이 되면 10년간 6억 불을 정도 지금 베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수치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6억 불 받으려고 뭐 이렇게 덤비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의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이. 우리가 그걸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운동도 잘 했겠죠. 근데 지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라 그냥 코치님 한 분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코치니까 늘 지도를 하려고 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만다라트라는 그 하나의 목표 설정 기법을 배운 거야. 배워가지고 자기 학생들에게 그냥, 야, 일로 와.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으니까, 자, 3학년 졸업할 때 너 꿈들 적어봐. 목표 관리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2박 3일 한 게 아니라 한 2시간 알려주고, 다 숙제 해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설명 듣고 작성을 했던 거죠. 자, 야구 선수로서 고등학교 1학년이면 대충 공통적인 꿈이 뭘까요? 프로구단 입단이잖아요. 그것도 1순위로 1지명 받는 것이 가장 큰 꿈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다른 선수 동료들과 다르지 않게 그 꿈을 적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받는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목표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할 수 있겠니? 해서 이제 양식에 빗대어서 8가지의 기본적인 하위 행동, 이제 중 분류를 나누고 그 분류 중에 하나가 운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참 그 나이에 어떻게 했을까? 저도 신기합니다. 저도 반성해봐요. 난 저 나이 때 뭐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선수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운을 이제 살펴봤던 거예요. 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는 뭘 하면 내가 운을 좋게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여기 부실 청소는 뭔가 하면, 왜 그 선수들 모이는데, 왜 그런 데 있죠. 거기에 이제 부실이에요. 그리고 등등등 보면은 거기에 뭐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어떤 거는 태도적인 측면도 있고, 한 4가지는 행동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이런 걸 썼는 거예요. 되게 특이합니까? 평범한 일이잖아요. 평범한 일이에요.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친구가 실천했다 안 했다? 실천했겠죠. 그렇게 실천했는데 언제까지 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 될 때까지 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것을 강력한 신념으로 자신의 가치로 들어와서 습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을 줍는다는 것이 카메라맨들한테 잡혔겠죠. 금방 못 봤죠. 그때 삭제 끊겼네. 요때 이게 뭔가 하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갔었어. 이런 장면들이 유튜브 가면 있다 없다? 많다. 한번 그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이 친구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내가 또 하는 일은 또 평범하잖아요. 코딩하는 것도 있고 고객과 전화하는 것도 있고 동료 협의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비범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또한 누구든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비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과연 내 일에서 비범이란 어떤 의미일까? 살펴보면 내 안에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케이 골프라고 뭐 이 회사가 엄청 크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는 탑이에요. 그것도 국내 쪽은 아니에요. 해외 쪽이에요. 해외 쪽에서 골프 회원권을 파는 탑을 하는 한케이 골프라는 그런 회사의 전 대만 회장님이세요. 어제 또 만났는데요. 그 회장님 옆에 있는 중간에 있는 친구가 노무라 하루라고 지금 또 LPGA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우승을 3번인가 했나?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통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제 책이 나와가지고 위너스킬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이제 보고 이분이 여기서 글 다 써놨지만 이제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제 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아파트 집에 가서 아침을 먹기 전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주차장에 휴지가 떨어지는 걸 주웠대요. 그때 이 문구가 생각나서 주웠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자, 여기서 이 행위가 어떻게 이분한테는 비범한 행동일까? 라는 거예요. 그럼 비범한 행동을 하고 나면 왜 그것이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게임이에요. 자, 이분이 기분 좋다고 설명해놨죠. 뭔가 뿌듯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워보면. 오케이. 그 느낌들은 아마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분으로 이분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동료를 보거나 직원을 볼 때 어떤 기분으로 대할까요? 좋은 기분으로 대하겠죠. 목소리도 밝겠죠. 그 인사를 받은 직원은 기분 좋다 안 좋다? 좋을 가능성이 많죠. 특별한 그게 없다면.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원들 만나고 임원회의를 하거나 팀장 회의를 할 때 말이 조금 거칠다 아니면 조금 부드럽다. 부드러울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받은 직원들이 또 고객을 만나면 아마 그래도 사인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100%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은 이 회사가 커질 확률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 아닐까요?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 속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고객을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뭐 상사를 만나거나 어쨌든 직원을 만나거나 할 때 그때 우리는 생산성이 좋아진다. 기분 나쁜 상태에 회의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실행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망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쉽게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잘릴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만든 서비스가 고객한테 만족 줄 리가 거의 없을 거고요. 설사 내려간다 하더라도 컴플레인 왔을 때 싸움이 번질 가능성도 많아지고요. 등등등등.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있을 거고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할 거냐는 게임이고 그것이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에서 내가 샷을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멘탈 게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다, 복이다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좋은 상태에서 생산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일을 비범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살펴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을 물리치는 사람 있습니다. 오돈 운도 가게 만드는 아주 비범한 탁월함을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이시죠? 예,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 예? 뭐 물론 힘이 빠져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좀 자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깨가 좀 처진 사람. 시선을 늘 바닥을 뭔가 찾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행동과 말을 무엇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몸으로 만듭니다. 말로 만드세요. 그 밑에 들어가면 생각이라 하지만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표정과 내가 하는 걸음걸이와 행동이 그게 전부 다가 우리는 일을 비범하게 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쳐다봅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해주세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이뻐 보여요. 오늘따라 우리 전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든다면 내가 운을 만드는 겁니까? 운이 그냥 내가 누가 운을 주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것을 탑 애들은 늘 하더라는 게 큰 차이였습니다.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탑들은 그 일들을 늘 하는데 의도적으로도 해요. 그리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늘 행복하거나 늘 성공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샷을 날렸는데 바람이 불어서 오비 나기도 하고요. 킥을 찼는데 갑자기 한 놈 치고 들어와서 뺏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결과가 늘 만들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실패하기라고도 합니다. 실패가 많습니까?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과 성장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큰 소리를 좀 해보세요.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과 성장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을 탑들은 하고 있다면 나 또한 그걸 하고 하면 갈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 노력 없이 우리가 성공한다? 그건 없다. 혹여나 주변에 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지가 안 되더라. 유지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일시적인 뽕은 맞을 수 있지만 지속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공은 여러분도 원하세요? 가끔은 그래도 한번 원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지속해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운을 보내는, 오는 운도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끌어당기는 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만드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몸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결론입니다. 그게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만 하는 비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 우리 전부 다 몸으로 다 표현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없다? 몸으로 표현한 능력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생존에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으로 자신을 표현한 능력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몸을 또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죠? 집에 가면 반겨주는 개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주탄누가, 왼쪽에 있는 아리아 주탄누가입니다. 오른쪽 참 하단에 있는 아리아 주탄누간에 미소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소개되는데요. 이 선수가 태국 선수인데 한국계 선수 플러스 한국 선수들에게 엄청 당했어요. 이기질 못하는 거야. 늘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냥 역전당해서 또 우승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습이 되니까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세계적인 또 멘탈 코치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두 코치가 이 선수를 계속 해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특징이 뭔가 하면 입이 늘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코치들 입장에서는 저런 표정이 저 선수의 긴장을 유발하는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의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하래요. 미소가 아닙니다. 웃으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입꼬리 올려라. 웃지 마라. 그냥 입꼬리만 올려라. 자, 따라해봅니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입꼬리만 올려주세요. 근데 웃어 보여요. 그죠?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원리는 우리 안면 근육에서 이걸 올리면 내가 인식하기를 뭔가 즐거운 뭔가 있는 같다라고 인지를 해준대요. 그냥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냥 이 꼬리를 올리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승합니다. 태국 선수로선 최초로 LPGA에서 우승을 합니다. 자, 이것이 작동되어서 샷의 안정감을 가져가는데 얼마 걸렸다? 얼마? 맞추시는 분에게 책을 선물 드려요. 땡! 일주일. 땡! 조금 낮추고 6개월! 이 아시는군요. 얘는 안 돼. 땡. 에이.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참 짜고 치는 거슬이 아니라가지고 오늘.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예, 윤 고문님은 우리 직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셨습니다. 어쨌든, 예, 우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거는 뭔가 하면, 몸으로 만들고 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뭔가를 배우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가슴 펴시고요. 예, 눈을 볼 때도 이렇게 상방으로 보시고, 살짝 웃으시고, 예, 그러시면 돼요. 지금 그 기분 느끼세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전부 다 숙여보.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 수구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숙여. 그러니까 훅 한번 숙여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숙여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숙여보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예, 자, 손을 이렇게, 손을. 자, 이렇게. 야, 손을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는 엄청난 비법이에요. 자, 보세요. 숙인 상태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정상인이라면 대부분 그냥 좀 찜찜했을 거예요. 이때 뭐 행복을 느꼈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럼 저를 좀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조금 뭔가가, 예, 뭐에 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보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느낀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렸죠? 10초 정도, 우리가 뭐 해봤자, 지금 다 해봤자 10초밖에, 그죠? 그럼 10초 만에 내가 좀 느낌이 달라졌다는데, 느낌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집니까? 몸이 달라져 있거든요. 느낌은요, 느낌 절대로 느낌이 아니에요. 호르몬의 화학적 반응을 느낌이라고 해요. 몸이 바뀐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기적이 아니세요? 1초 만에 내 몸을 바꿀 수 있다, 내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바꾸신 거예요. 누가 바꿔줬나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몸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비법을 갖고 있다, 없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개도 해요. 진짜. 아침에 개가 찌부둥하면 뭐 합니까? 스트레칭 합니다. 고양이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해요. 여러분들 안 하신다?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냥 하세요. 왜? 이미 내 몸은 내 상태를 만드는 비법을 이미 수없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미 갖고 있다. 그게 생존 본능 기제로 와 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쓰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내가 적극 활용하는 것이 또 비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웃긴 비법이죠. 그래서 위너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 그대로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역경이나 위기에 직면하든 자신을 믿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역경과 고난 없이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만약 그 역경 엄청난 복잡한 거 말고 어려움 없이나 실패나 이런 거 없이도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다. 실패가 없다면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보지 않더라도 잔잔하게 그런 어려움들이나 방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때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편안함을 느낀다는 게 뭐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좀 모를 수도 있고요. 코딩할 때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고객한테 약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헛뜯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못났어. 나 이것도 몰라. 가방끈이 작아. 그게 아니라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또 위로 안 해도 돼. 위로는 가끔 하지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하니까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경험했지 않나요? 나 자신을 막 헐뜯고 막 비난하고 나 자신을 파괴시켜가지고 인생을 잘 살 방법이 없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우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버퍼링이 있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들 하는 일을 막 실수하면 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정도 버퍼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다시 한번 해봐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환경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또 결심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렵다 쉽다 익숙하지 않아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익숙하지 않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저걸 익숙하도록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어주는데 모든 걸 100% 잘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사회가 깊숙이 들어가고 전문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내가 다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영어를 참 못합니다. 근데 저하고 일을 하는 전비키 커출이라는 사람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 친구 없으면 저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콜라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용 코치님 갖고 있는, 용 고문님 갖고 있는 또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콜라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성공의 조력자들이에요. 한번 옆에 쳐다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런 마음을 갖지만 늘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요건 조금 내가 놓쳤구나. 또 딱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못하는 자신이 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맛보면서 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죠. 예, 뭐 그런 얘기 더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 탁월함, 특성,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뭐 MBTI, 예, 괜찮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16가지 조합으로 우리가 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막 비전을 향해서 가고 꿈을 향해서 가고 누구는 야 그거 이렇게 좀 해야 돼라고 좀 딴지 걸면서 좀 더 체크하기로 하고 만약에 막 한방 가는 사람들 있어 보세요. ENFP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만 회사에 있으면 회사 날로 그냥 막 날아가요. ISTJ 이런만 있으면 왜 그냥 따지기만 해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가지가 내 몸에 다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익숙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데 70억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다 있는 걸로 존재하다 살다 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몇 가지만 쓰다 가세요. 그리고 또 다음 생에 또 쓰고 한대요. 아무래도 천국 가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전체적으로 다 완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BTI는 두 가지 속성에서 꼭 봐주세요. 나의 특성이자 보이지 않는 쇠창살이에요. 그 틀 속에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MBTI를 보고 자신을 그 쇠창살에 밀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ENFP야. 나 말 걸지 마. 나 ENFP라니까. 나 이제 살다 죽을 거야. 아, 살다 죽겠죠. 근데 ENFP를 옆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요. ENFP를 정말 숙성시키면요. 나머지를 포용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ISTJ도 내한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덜 익숙한 거야. 근데 이분은 ISTJ가 되게 익숙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도 사실은 있어, ENFP가. 근데 익숙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익숙한 것끼리 자꾸 나눠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거죠. 포비즈 코리아는 16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16가지가 있는 무지개 그런 어떤 회사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위너 스킬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뭔가 하면 몸과 마음이죠. 결국 몸으로 우리가 운을 끌어들이고 마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데서 몸, 마음 빼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몸 사용 설명서 갖고 계세요? 마음 사용 설명서 갖고 있나요? 우리 메인 프레임이 여기 들어왔는데 사용 설명서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 인생에서 이 사실 시스템들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몸의 기제가 어떤지, 마음의 기제가 어떤지 이걸 모르고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메인 프레임의 기능이나 그 사용 설명서 모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공하겠다고 덤비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신 기계를 사면 사용 설명서 꼭 읽어보잖아요. 기능이 뭔지. 그래서 이 기능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최신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갤럭시를 갖고 있어도 쓰는 것만 쓰지 않죠. 같은 경우는. 왜? 기능 다 몰라요. 사용 설명서 읽어봐도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못 이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한테 뭔가 경쟁해서 진다는 얘기는 내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면 이길 방법이 별로 없는 거 똑같지 않나요?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써?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핸드폰에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너 어떻게 따라가겠냐는 거야. 못 따라가지. 그래서 몸 사용 설명서를 줬더니 한국 최대의 역도 선수가 전화가 와서 코치님 갑자기 역기가 막 올라가요. 그 무슨 똥뚱한 똥땅지 소리야. 내가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올라가요. 근데 이 친구를 코칭했을 때 몸, 마음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고 통합시키는 방법 같은 약간 팁을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12년간 운동을 했지만 자기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몸,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몸, 마음 사용 설명서에서 가장 첫 번째 거는 그냥 자기 상태를 아는 겁니다. 엄청난 기능을 아는 게 아니라 오장 육부의 기능을 아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상태를 아는 거예요. 자, 자기 몸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가봐보세요. 자, 몸, 마음을 가는데 몸부터 먼저 볼게요. 몸 상태가 지금 어떤 몇 점인지. 자, 10점 만점에 몇 점? 자, 1하면 10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0점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지금 몇 점인지. 자, 몇 점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몸 점수. 4점, 6점까지 올라가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세요. 자, 마음도 한번 감아봐 보세요. 마음이 몇 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6점하고 지금 8점이에요. 그러면 6점하고 8점을 곱하기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48이야, 48. 야, 대박. 몸과 마음의 면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전화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48점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하고 한 80점에서 일하는 거하고 같다 틀리다. 틀릴 확률이 너무 많죠. 만약에 혹시 4점, 4점에서 16점이세요. 혹은 2점, 5점에서 10점이세요. 20점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40점에서 일하는 거 같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몸, 마음 설명서에서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현재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몸, 마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오자마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초만 투자하세요. 10초만 투자해서 내 몸 상태, 마음 상태, 몇 점, 몇 점? 그러면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몇 점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몸 점수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몸 점수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몸을 1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예, 뭐 그냥 해보세요. 좀 다리도 한번 쭉 뻗어보시고요. 예, 가슴도 한번 펴보시고요. 해보세요. 이거는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몸으로 느끼지 않는 건요,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니까 하품이 나시죠? 이제 탁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품하면서. 자, 몸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1초, 2초, 3초 정도 딱 했더니 몸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몸을 스트레칭 했더니 마음 점수 살짝 움직이나요? 마음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죠? 그게 비법이에요. 마음을 건드리지 마세요. 몸을 먼저 건드리세요. 저희 선수하고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와, 멘탈이 문제예요. 아, 멘탈 건드리지 마. 몸부터 건드려. 몸을 건드리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고 난 뒤에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 조금 기지개 좀 피고 하고 난 뒤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할 건지 딱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게. 예를 들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도 생각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입으로 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어느 게 더 좋나요? 말로 표현하는 게 몇 배 정도 좋을까요? 연구자들이 하면 40배 에너지를 증폭시킨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남이 일하고 이제 막 놀래도록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혼잣말로 해도 돼요. 그냥 안 들리게. 깜짝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혼자 기지개 펴고 난 할 수 있어. 오케이, 오늘 나 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뭐 옆에 사람들 방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요게 비법이에요, 요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비범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요? 나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고객을 만나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뭔가 내가 일을 완수해야 되고 오늘 할 일 마쳐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1점이라도 더 올리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일을 하면 더 좋겠다. 그럼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원하는 상태는 어떤가요? 원하는 상태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성과가 좋거나 효과적이고 재밌냐는 거예요. 그 상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 되게 나쁜 상태에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할 거냐 이건 상식도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만 체크해가지고 나 몇 점? 이런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오늘 1시간 정도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몇 점 정도 올려볼까?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딱 3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를 탁월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선수를 훈련할 때 이 3가지 질문을 반복 훈련시킵니다. 반복. 그렇게 하고 나면 멘탈이 좋아져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너란 자신을 럭키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즉 여기서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상태라는 표현을 해요. 운이라고 왔다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태가 우리는 럭키, 운이다.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휴지를 줍고 인사를 하고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 그럼 내 상태가 변해버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스윙을 했더니 홈런을 맞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했더니 이 친구는 피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투수가 공도 던지고 타자도 해야 돼요. 투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잘 해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는 12 에너지 상태에서 56, 소위에서 56 에너지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 자, 여러분들 상태가 이러신가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 상태에서 일을 계속 내가 고객을 만나고 내가 일을 하고 혹은 아이를 키우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이런 상태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갈 건가?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떤 멘탈이 생길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나 어떤 상태지? 자기인식의 수준이 계속 높아질까요? 멘탈력이 강한 사람 자기인식이 잘 됩니까? 그 다음에 원한 상태가 뭐야? 라고 계속 묻는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나요? 그걸 반복하면 목표 지향적 돼요. 꿈을 그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질문하는 그걸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행력이 좋아집니까? 그죠? 통제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지 않는 걸 구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삶을 계속 상태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가 자신감이다, 집중력이다, 성취감이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행력이다. 이런 게 그거에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번지 점프 하시러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건 재미삼아 가세요.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해병대, 한때는 막 해병대 교육을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 갔다 와가지고 애 오히려 배려요. 악만 높여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목표의식도 좋아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이 되고 미래지향적이고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합리성이 커지고 그런 사람 우리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 그냥 우리 일상에서 만든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지금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옆에 분 한번 쳐다봐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 라고 옆에 분하고 잠시 최소한 15초씩에서 30초 드릴게요. 15초, 15초. 얘기 조금 나눠보세요. 예.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 같아. 저 사람 이야기를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들었는데 자,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얘기 뭔가 하면 내가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할 때 훨씬 더 이해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나갈 때 한 개라도 뭔가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만드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걸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호한 능력. 예, 우리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똑같다는 거죠. 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 그러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괜찮아. 이거. 빨리 나와봐. 잠시만 나왔다 가세요. 예, 10초만. 오케이. 아니요. 자, 오케이. 본인이 보시고 내하고 똑같이 생겼는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하시면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없어요. 없죠? 네. 100억을 드릴게요. 없죠? 네. 그러면 본인은 독특하다, 안 독특하다? 잠깐 하시죠. 자, 이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세요. 나는 독특한 존재다. 난 독특한 존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책 한 권 드릴게요. 예.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는 독특한 존재. 자,
이 안에서 나하고 정말 같은 신발을 신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이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신발은 브랜드가 같을 뿐이에요. 브랜드가 같을 뿐인데 이미 낡았는 정도가 다 달라. 그 냄새도 달라. 여러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다 달라. 그죠? 예, 브랜드가 같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같은 톤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독특한 존재다. 자, 같이 한번 몸을 이렇게 두드리면 나는 독특한 존재다. 자, 옆에 분 쳐다보시고 당신은 독특한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독특한 존재이십니다. 자, 전체를 보면서 우리 모두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독특한 존재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나는 풀을 갖다 놓고 흙을 갖다 놓고 밥이라고 하고 반찬하고 소꿉놀이 다 했어요. 아마 세대가 조금 달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제 세대 어릴 때는 전쟁 놀이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늘 형하고 집에 있는 이제 요즘은 뭐 침대 생활을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벽에하고 이불하고 다 끄집어내고 막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 놀이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진지를 막 바꿔요. 막 그러면 뭐 이제 의자를 막 뒤집으면 그게 또 기관포가 돼. 그러면 또 이제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이제 시골에 그죠 방학 때 가면은 우리 그 과수원 했거든요. 우리 외갓집하고 그럼 그 가면 또 그렇게 놀아요. 늘 다르게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음식 맛있게 하려고 늘 뭔가 예를 들면 수프를 언제 넣을지, 파는 좀 더 넣을 건지 말 건지, 뭐 치즈는 어떻게 넣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나요? 휴가 갈 땐 또 그렇지 않으세요? 늘 뭔가 새롭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을 입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늘 가던 길만 가.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똑같나요? 늘 우리는 다르게 새롭게 도전합니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원래가 창의적인 존재야. 당신은 원래가 창의적인 존재십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하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럼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는 모두 창의적인 존재야. 우리 모두 창의적인 존재세요. 그리고 우리가 포비즈 코리아에서 하는 일도 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 가시는 거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읽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해내서 편리함을 줄 것인가 늘 고민하시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늘 우리는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도전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확실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도전하는 존재다. 와, 또 안 하네. 오케이. 제가 그럼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여러분들 원래 도전하는 존재인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도전했다 안 했다? 했죠. 고전까지도 도전이죠. 어쨌든 도전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왔어 세상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딱 누워 있으니까 방바닥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한 번 하셨어요? 한 번만 한 뒤집어졌다. 없죠? 실패하셨죠? 언제까지? 뗄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뒤집었어.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저 멀리 뭔가 또 아주 멋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 기었는데 몇 번 기었어요? 될 때까지 기었어요. 기고 나니까 또 가보니까 별거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일어서요. 그럼 세상이 또 달라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일어서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지 전부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금 일어서 보세요. 또 죄송해요. 자꾸 시켜서. 지금 일어서서 보니까 이 분위기 같나요? 틀리나요? 요 지금 보는 느낌하고 이제 앉아주셔도 돼요. 앉아서 보는 느낌. 같다 틀리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세상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데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도전할 때 엄마가 말렸다 안 말렸다? 말리면서 엄마들 많아요. 뒤집으려고 하면 너 숨 막힌다 또 바로 또 눕히고, 예, 막 길라 그러면 너 턱 깨진다 해가 또 말리고, 그런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시탐탐 계속 도전했었어요. 그 저항들, 방해를 굴복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세상을 살면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된장찌개 끓일 때도 도전하지 않나요? 여러분 된장찌개 잘 안 먹는지 모르겠다. 피자를 구울 때도 그렇나요? 스파게티 만들 때도? 뭔가 할 때도 여러분 도전하지 않나요? 정말 가서 맛집도 가서 먹어보고 도전해 보잖아요. 그래서 별표 주고.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원래가 도전하는 존재이다. 당신은 원래가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가 그런 존재임을 내가 자각하고 그대로 살면 돼.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책을 볼 일도 없고 뭐 누구한테 배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그냥 살면 돼. 그런 고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 좀 더 있지만 그런 독특한 존재고 창의적인 존재고 도전하는 존재고 무한 잠재를 가지고 있고 늘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하면 시너지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다? 없다. 원래가 그런 사람이고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털어가는 삶입니다. 석상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에 조각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돌 안에 있는 상을 보고 그 상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석공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가 그런 존재인데 먼지가 좀 묻어 있죠. 또 털어내시는 거예요. 털어내고 그냥 드러나면 돼요. 만드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운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결론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은 스킬이자 근육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자각을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왔던 습이 있잖아요. 익숙함이 있어서 그 익숙함대로 살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이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문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제 제가 원하는 답을 하시는 분에게는 또 선물 나가잖아요. 오늘은 어제 미래가 아니고 또 다른 말로 결과 누가 말씀하셨어요? 와, 네. 오케이. 자, 같이 오늘은 오늘은 어제의 미래다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오늘은 어제의 결과다. 다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미래의 똑같은 원인이에요. 좀 참으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다. 오늘은 미래의 원인이다. 그러면 오늘을 어제의 결과로 살 것인가 내일의 원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게임을 하시게 돼요. 그게 멘탈 게임이에요. 그게 멘탈 게임이에요. 나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예를 들면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걷는 거야. 근데 내가 어제의 결과대로 사는 패턴은 뭔가 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어느 게 힘이 셀까요? 어제의 결과가 힘이 셀까요? 내일의 원인이 힘이 셀까요? 경우수는 다르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무너지는 게 뭔가 하면 이 어제의 결과대로 살려는 이 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되게 힘이 세요. 얘는 익숙해요. 그리고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나다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걷던 사람이 갑자기 이래 그러면 야,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해요. 야, 그냥 네 살던 데서 살아. 이렇게 또 방해해요, 누군가가. 나답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늘 입던 옷을 입으면 나다운데 내가 늘 입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냥 어색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의 원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답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나답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익숙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쉽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많이 든다, 안 든다? 어제 결과돼서 하는 거는. 에너지 든다면 안 든다?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고,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파일이에요. 그냥 자동화 되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이에요. 그것은 몸에 남아있어요.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한다, 무의식적으로 한다. 무의식적으로 해요. 자동 반응인 거예요. 근데 내일의 원인으로 사는 것은 그 반대죠. 익숙하지도 않죠. 나같지도 않죠. 에너지 많이 들죠. 용 써야 되죠. 의식적으로 해야 되죠.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요. 그게 결국은 멘탈 게임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나 지금 어떤 상태지? 또 어제의 결과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럼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로 가야 되지? 내일의 원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다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하겠다는 각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죠. 그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실패하겠죠. 근데 실패 자체가 아니라 나 실패했으니까 나 지금 어떤 상태지? 나 이거 놓쳤어. 그럼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뭐지? 요거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근육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대 멘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거. 뇌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한다? 하지 못한다? 구분 못하죠. 구분 못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 아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뇌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 경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비전 보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실상과 허상을 구분한다면 그건 로봇이에요. 자, 이거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자, 여기에 손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 됐죠? 자, 지금 제가 레몬을 아주 싱싱한 레몬을 딱 잘라서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저를 보지 마시고 양손에 있는 레몬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왼손에 있는 레몬을 한번 코에 갖다 대볼까요? 싱그러운 냄새. 자, 왼손에 있는 레몬을 살짝 눌러볼까요? 살짝 누르면 그 표면에 그 레몬즙이 살짝 올라오죠. 예, 그 형광등 불빛에 막 반짝반짝 어떤 거 터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온전한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살짝 눌러서 즙을 조금 더 나오게 하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입에 털어 넣으세요. 하나, 둘, 셋! 침이 안 나오신 분.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다 나왔죠?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차이는 있지만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없는 허상을 상상하고 이야기 들었는데 몸이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침이 나왔다. 이 엄청난 미러클이에요. 만약에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건 신의 경지예요. 못 만들어요. 이 고도의 이 유기체의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의 체를 만드는 엄청난 복잡한 기계인데 이 기계가 뭔가를 보고 그 막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침이로 나오게 한다?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런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 딱 시작하기 전에 딱 앉아서 뭘 생각해야 되죠?
퇴근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문을 나가서 또 내가 귀가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점심때지만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상상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뭐 말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문을 나갈 때 어떤 상태로 나갈 때 내가 성공과 행복을 1% 혹은 0.1%라도 얻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건가? 성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갈 때 어깨를 편다 안 편다? 표정은 그런 표정,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이 문을 나간다고 나가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 당장 약간의 에너지가 돌면 그건 정상. 약간 돌지 않으면 조금 더 노력하시고 많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저를 찾아오세요. 요 올리엔 3층에 도와드릴게요. 그게 인생.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할 거.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끝났을 때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끝나고 그것이 내 성공과 행복에는 이렇게 모습이고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할 때마다 이것이 작동돼. 그래서 이걸 작동하는 사람과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천지 차이가 됩니다. 가설, 포비즈 코리아에 있는 우리 직원 83명이 가설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전부 다 각자가 딱 30초라도 저 작업을 각자가 딱 하고 자기 인생이잖아요. 회사 일자리 치우고 자기 인생에서 자기 모습을 딱 생각하고 30초 동안에 내가 오늘 갈 때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 난 퇴근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할 때 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하고 그냥 오늘 또 하루 월급쟁이 인생이 언제 끝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설사 포비즈 코리아하고 회사를 같이 운명을 안 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떠나더라도 그 에너지를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가신다면. 그래서 통닭집이라도 내가 하나 점포를 차리겠다고 덤벼서 하더라도 그런 에너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기서 이래가지고 365일 보내놓으면 나가는 쪽쪽 망합니다. 장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절대 하시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뇌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 Yes or no? 구분한다. Yes or no?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줄 안다. 할 줄 모른다. 할 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친구하고 대판 싸웠다 하면서 혹시 기억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죠? 자, 10년 뒤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뒤에. 그래서 해변가에서 누워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다 나쁘다? 자, 여기서 결론. 구분 못하는 건 뭔가 하면 감정은 항상 현재입니다. 팩트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은 emotion is always present. 항상 현재예요. 이모션이 뭐죠? 에너지예요. 그게 상태예요. 그게 뭐다? 운이에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상태를 만든다는 뭔가 하면 이모션 관리야.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에너지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적인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기에는 뭔가 툭 막히면 그 넘어가거나 피하거나 뚫고 가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거야. 현재에서 가져오기 힘들어요. 어디서 가져온다? 미래에서 끌고 와야 돼요. 과거 성공에서 끌고 들어오고요. 미래의 희망을 갖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난 지금부터 오늘을 사는 거야. 그게 성공이야.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책이나 어떤 걸 보셔도요. 이 얘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라. 그 느낌처럼 살아라. 그거 뭐 책 보고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아침에 출근하면 딱 앉아가지고 딱 30초만 오늘 끝날 때 어떤 모습으로 퇴근하고 싶어.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야. 그 멘탈력 키울 거야. 오케이. 그런 모습 상상하시고 하고 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못한다? 못하잖아. 그러면 또 한번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미팅하고 나서 깨졌어. 그럼 또 하는 거야. 나 지금 미팅하고 깨진 이 기분으로 오늘 남은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개판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번 찬공기 마시고 들어오면 되겠어. 그럼 미팅 갔다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또 해. 또 그러나 또 일을 하는데 또 팀장이 불러. 그럼 또 깨질 거 아니야. 뭐 다 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약간 또 뭔가 뭐 과제를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과제를 점검하고 또 뭐 해야 될 게 밀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또 압박이 들어오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하는 거야. 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다 하고 하는데 집에 가는데 퇴근하는 길이 처음에 뭔가 넉넉합니까? 퇴근하는 길도 좀 그죠? 또 많은 길을 가야 되잖아. 그럼 사람도 왜 그래 많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또 짜증이 올라오잖아. 그럼 또 안 돼. 또 하는 거야.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을 어떤 상태에서 자야만이 내일이 가장 좋죠? 그럼 또 자는 거야.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해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언제까지 한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가 며칠 정도 걸릴까? 며칠 정도? 7일간만 하세요. 7일만. 7일만. 왜 7일만? 자, 하루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생각이라 하거든요. 나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뭐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뭐지? 이건 생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니까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할까요? 64,000번 합니다. 과학자들이 생각을 체크해봐서 착착착 해보니까 64,000번을 생각한대. 자, 그러면 지금의 삶에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지금 하는 일에서 몇 % 정도 미래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그것이 1년이든 10년이든 내가 정말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내 지금 현재 인생에서 몇 %를 투자를 해야만이 실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합당할까요? 몇 %? 이사님. 최고로 열심히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우리 이사님. 10%? 10% 정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러면 65,000분 중에 10%면 몇 번? 6,500번 연습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1%? 그럼 몇 번? 650번? 그것도 많아요. 0.1%? 65번. 그것도 많아요. 0.01%. 0.01%가 몇 번? 그게 6번이에요. 6번을 7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42번. 그러면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굴러가는 모습을 경험하세요. 내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일단은 익혀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지금 내 멘탈 상태에서 1년 뒤에 올 연말에 가면 여러분들은 멘탈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멘탈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뭘 하냐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지금 어떤 상태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야지. 아침에 급하게 혹시 밥을 먹는다면 밥을 먹으면서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로 밥을 먹으면 더 행복할까? 생각하면서 또 밥을 먹고. 그 이제 출근길에 뭐 차를 타고 오시거나 뭐 대중교통을 한다면 그 이제 이동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로 이동을 하면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또 뭔가 있는 그런 여행길이 될까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또 해서 또 출근하시고 최소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루에 와가지고 일을 하기 전에
내 일을 오늘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 또 생각해보면서 한번 또 체크하고 해보고. 또 중간에 미팅하기 전에, 미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면 이 미팅이 좀 효과적이고 재밌을까? 또 생각해보고, 또 하고. 그 다음 점심 먹기 전에, 또 오후에 일할 때, 또 퇴근하기 전에,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그 중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딱 6번만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 6번을, 나는 의도적으로 6번 이렇게 해보겠다. 해놔놓고, 1번, 2번, 3번 체크하면서, 오늘 몇 개 했구나. 또 몇 개 체크할 때마다, 또 못했네. 이래 욕하지 마세요. 못했구나. 내일 또 잘해보지 뭐. 뭐 이렇게 하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해서 딱 일주일만 하면은 그걸 저는 6번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6번의 기적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 근육이 붙어요. 내 상태를 늘 조절하려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올 연말 딱 가면 내 멘탈이 강해져 있어요. 멘탈은 강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휘발성이 많아요. 한 번 하고 유지가 안 되는 멘탈 강화법을 쓰시면 여러분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왜? 해봐야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 끝. 그러니까 이건 멘탈은 취해복권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팔자도 사는지 뭐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멘탈 코칭과 관련된 것을 7년 전에 만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배웠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6년, 7년 전에 제하고 저와 지금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돈이 많아졌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 존재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멘탈도 강해졌어요. 멘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요한 거는 반복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유지 발전되는 멘탈의 정의를 세워야 되지 멘탈을 일회성으로 가지고 있는 멘탈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제 경험적으로 어떤 책을 봐도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신감 못 키웁니다. 못 키워요. 뭐 도전 그건 타고난 거라 해요. 끈기 안 돼요. 그런 걸 잡지 마시고 나 지금 어떤 상태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더 좋지? 그러면 그 상태로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요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ROA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나 지금 어떤 상태지? 리얼리티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는?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는? 여기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따라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프로치예요. 뭐 어떤 영어를 써도 좋아요. 그래서 ROA입니다. 어셋이잖아요. ROA는 어셋, 리턴 온 어셋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투자하거든요. 이미 내가 그런 자원, 어셋이 있다 없다? 있다고 전제했죠. 있는 것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게 ROA예요. 그게 우리는 3가지 질문. 나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뭐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우리는 멘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는 멘탈이 약하다, 멘탈이 강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멘탈에 대한 정의는 The Quality of Self-Talking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The Quality of Self-Talking. 자기 대화의 질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선수와 멘탈이 약한 선수, 성과가 좋은 사람과 성과가 나쁜 사람의 특성이 뭔가 하면 셀프 토킹이 질이 좋아요. 뭔가 하면 회의를 해봐도 소위 말하면 멘탈이 제 친구 좀 멘탈 안 좋아 라는 사람도 가만 들여다보면 부정적이에요. 원인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생산적이에요. 전략이 없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의 속성은 뭔가 하면 전략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생산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멘탈 속성이 그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상이나 말하는 투나 몸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닥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동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장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다면 우리가 운이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는 거. 어디서 온다? 몸과 마음에서 온다. 그 내 가지고 있다 없다?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
실행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만든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다는 말을 썼긴 했지만 원래 복원한다는 말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원하자. 스타가 되어도 그 신념을 계속 지켰다. 이 친구는 스타가 됐지만 그것을 계속 자기 삶 속에 유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 선수가 나중에 은퇴하고 삶을 살고 늙어간다면 과연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젠간 지구별을 떠날 때 이 지구를 떠날 때 어떤 걸 남겨주고 갈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면 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까 그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6번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첫 단추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단추입니다. 마지막 단추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포비즈 코리아에서 내가 하루를 담그고 또 이틀 담그고 365일, 225일로 담근다면, 그래서 3년, 5년이 지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공과 행운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만족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